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인 지수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공기는 싸늘했고 길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지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수년 전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로 폐쇄되었습니다.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공원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이어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끊어졌고 대신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지수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벗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스마트폰을 살펴보았지만 음악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지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불쑥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냉기가 서려 있었고 지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그녀를 알 수 없는 무서움에 떨게 했습니다. 지수는 급히 걸음을 늘리며 기숙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공원을 지나치는 내내 그녀는 계속해서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숨결이 귀에 닿는 듯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지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기숙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그녀는 무거운 느낌에 사로잡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갔던 것입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숙사로 달려들어갔고 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뒤에도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목소리, 그 차가운 손의 느낌이 그녀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늦은 밤에는 절대로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그저 꿈이나 착각일 것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수 혼자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 악몽 같은 밤을 떠올리며 가슴 깊이 중압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지수는 지금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가리봉리라는 곳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으나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는 과거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 수연으로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으나 결혼을 준비하러 머물던 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도 왜 그녀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매년 봄 그 나무 아래에 꽃을 놓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고목나무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걷는 여인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한 영상 제작자 현우는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는 공포 영상을 제작하며 나름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전설이 그의 영상에 매우 적합하다고 느꼈다. 그는 카메라 장비와 녹음 장치를 챙기고 동료인 소라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가리봉리에 도착하자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고 주민들은 친절했다. 고목나무의 위치를 묻자 한 할머니가 다소 걱정스러운 눈길로 밤에는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조언했다. 무시무시한 전설과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우와 소라는 그날 밤 오목나무를 찾아갔다.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먼저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불었다. 그러나 갑자기 주위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촬영을 시작하려는 찰나 카메라가 이상한 소음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 마치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우는 오목나무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며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소라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기 봐 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소라가 가리킨 방향을 보자 흐릿하게 보이는 하얀 형체가 나무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듯했다. 순간 두려움이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상의 힘을 믿었던 현우는 그 형체를 쫓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형체는 물리적인 발걸음 없이도 계속해서 앞서 나가며 그들을 유혹했다. 그녀는 마치 현우를 알 리 없는 어디론가 이끄는 듯했다. 소라는 진심으로 겁에 질려 돌아가자.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체와 마주한 순간 어두운 기억들이 현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현우의 할머니는 어릴 적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할아버지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는 전설을 왠지 모르게 그의 가족과 이 전설이 닮아 있었고 지금 그 앞에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사진 속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제야 현우는 자신이 무언가 커다란 잘못을 깨달았다. 고목나무 앞에서 밤을 밝혔던 달빛이 흐려지자 형체는 다시 나무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 순간의 시점이 무언가는 이방인에게서 떠오르려는 것을 방해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혼란에 빠졌다. 소라는 현우를 붙잡고 그를 위로했지만 하얀 안개처럼 그들을 압도하던 공포는 나무 아래 자아내던 신음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 후 현우와 소라는 마을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 영상은 온라인에 업로드되었고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현우는 이내 채널을 폐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한 전설 속의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따금씩 현우는 자신의 영상 마지막에 그녀가 그의 할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의 자신을 항상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그의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 전설이 정말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저 과거의 유령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고목나무 아래에서 속삭이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나무 아래에 꽃을 바치며 잊히지 않는 전설의 일부로 남겨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태어나서 줄곧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 인구가 아주 적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바로 우름산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름산은 마을 북쪽에 있는 험준한 산으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이어져 내려왔다. 심지어 밤이 되면 산에서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이승을 떠돌다 길을 잃은 원혼의 목소리라 믿었고 그 산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산에 올라가 보자고 결심했다. 사실 우리는 과거 다른 모험에서도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을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두려움 없이 우름산으로 향했다. 출발하기 전 우리 중 몇 명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젊음의 혈기와 호기심의 주인은 귓등으로 흘렸다. 산의 초입은 평범해 보였다. 무성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었고 저녁이 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주변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며 산을 올라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은 빠르게 어둠에 잠겨갔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는 서서히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나는 이삭이 소리가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기운이 스산해졌다.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산속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야기하던 친구들마저 입을 다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뭔가가 우리 발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으나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한 친구가 방금 뭔가 보였어? 라고 묻자 다른 녀석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불안감을 느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오래된 작은 폐가를 발견했다. 낡고 허물어진 모습의 그 집은 누군가가 오래전에 떠난 이후로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우리 중 몇몇은 이곳에서 야영을 하자는 농담을 던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로 옆에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우리 주위에서 메아리쳤다. 공포에 찔린 우리는 재빨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로 손을 잡고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는 동안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귀를 쓰라리게 할 정도로 울려 퍼졌다. 정신없이 내려오던 우리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순간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서로를 부르며 필사적으로 찾던 중 우리는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반복된 울음소리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며칠간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울음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서로 묻게 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경고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산에 대한 미스터리는 우리 사이에서 다시는 풀리지 않을 이야기로 남았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은 그렇게 무서운 학습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이후로 오래된 전설과 금기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한동안 울음산에 대한 소문은 잠잠해졌지만 매년 이맘때면 그 산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새로운 공포썰로 전해 내려가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었다.